오래된 풍경 대전 역전시장. 신용카드가 필요 없는 곳. 흥정이 있고 애누리가 있는 대전 역전시장. 친근감이 가지. 아무래도 고향 같은 그런 친근감이 가지. 거기에 가면 시장 사람들의 질박한 삶을 만날 수 있고 막걸리 사발과도 같은 아주 오래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가야지. 당신 멋져. 멋져. 지금 뭐 어디 가면은 그냥 뭐 카드 딱 긋고 애누리 없잖아요. 여기면 조금 좀 도와준다 그러면 이거 내가 농사 진 건데 더 물어줄게. 다음에 와.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없어진다면 아쉬운 점 많이 있죠. 그러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전 최초의 재래시장. 조만간 그 오래된 풍경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거려야 제맛이 나는 재래시장. 오랜 세월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시장 사람들. 조만간 시장이 사라진다고는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겐 여전히 생활의 전부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다 새벽에 나와요. 5시 반, 5시 그 사이에 나와요. 몇십 년을 먹고 살았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먹고 살지만 우리네 같은 사람 이런 거 하나면 꼼짝 못 하잖아. 본래 평평했던 한밭벌 대전. 대전은 1905년 일제강점기 때 들어선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전됐고 역전시장에 상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다. 역전시장이 한창 잘 나갈 때는 크고 작은 가게는 물론이고 노점을 하던 사람들조차 마대자루에 돈을 담아낼 정도였다. 지금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야채 같은 것도 최고 좋은 상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팔지 않고 그날 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 5시, 4시, 5시면은 문을 열고 오후에는 그 물건이 좀 남아있으면 좀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7시, 8시 정도면 시장이 화하고 그렇습니다. 충북 영동군에 자리한 영동역. 완행열차가 다니던 그 시절 영동역을 통과하는 경부선뿐만 아니라 충북, 호남선을 이용하는 대전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열차는 생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열차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이 있다. 이 가지 나오신 게 이게 뭐예요? 물건이? 뽕잎에. 뽕잎. 그 시절 대전역으로 향하는 새벽 열차 안은 장에 내다 팔 장꾸러미들과 장꾼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달랑 보따리 몇 개가 전부다. 시장으로 향하는 영동 할머니의 염주에는 어떤 소망이 담겨 있을까? 올해로 30년째 열차를 이용해 대전 역전시장을 드나들고 있는 영동 할머니.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에게도 저마다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다. 오늘 내다 팔 물건은 뽕잎 2자루와 깻잎 1보따리. 겨우 자리를 잡고 한숨을 돌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봄띠 병들려 할 것도 관계 용돈이라도 쓴다고 이제 이런 게 뜨거우지 뭐. 대전에다 파시는 게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받나요? 어때요? 영동이나 이런 데보다? 몰라 아무래도 네? 우리는 영동장에는 안 가봐서로 네. 영동장에는 안 가요. 사지도 않아, 몇 천지가. 여기저기 대전 나오지 영동장에는 안 가봐서 네. 영동은 안 가. 그러고 물건이 언제 한번 영동장에 옛날에 가본 게 대전같이 안 나가. 영동이. 나가니 사람이들은. 예, 영동이 대전만 안 나가. 저는 사람이 많고 이런데. 예. 산골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올해 90 최두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시장에 챙겨 나온 것은 죽순.
아, 예, 그랬구나. 유명이야. 안에 한 아까워서 좀 품질 가지고 왔지. 아까워서.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처음 나와 보는 거예요? 네. 처음이라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고 마냥 쑥스럽기만 하지만 산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번잡한 시장에 나오니 그나마 생기가 난다. 전부 털어서 13,000원 드릴게. 13,000원. 그렇다요. 아이고, 2개 더 따라오는. 정해진 가격이 따로 없다. 13,000원이면 싼 거예요, 이거요? 싼 건 아닌데. 이거 사는 게 할아버지랑 팔아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주는 대로 받는다. 돈 제대로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세요? 13,000원.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하긴 그런 데를 봐야지. 어. 게 커요. 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13,000원이면 집으로 돌아갈 여비는 충분하다. 남은 돈으로 즐겨 피우는 담배도 사고 할머니가 부탁한 생필품도 챙겨갈 수 있다. 사람들의 입맛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역전 시장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콩고물 팍팍 묻힌 찹쌀떡, 인절미를 찾는 입맛은 변하지 않는다. 싸게라도 늦게까지. 늦게라도 힘들어도 그래 싸게라도 막 늦게까지. 내일은 또 다시 만들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돋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시루떡을 찾는 손길도 여전하다. 대전 역전시장을 얘기하자면 대전역을 빼놓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지 않았던 그 시절, 대전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역이 있었기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 대전역을 통해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물산들이 집결하고 다시 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큰 혜택을 본 것은 바로 대전 역전시장이었다. 역전시장이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6.25 민족전쟁 이후 대전역을 중심으로 피난민들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시대적 배경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토굴 속 같은 비좁은 통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2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쪽방에서 수십 년을 생활해온 조성왕 할아버지. 여기도 색시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또 여기도 있었어. 저기는 없었어. 저긴 주인이 있어. 저긴 주인이 있었고 자기가 여기 색시가 있던 집에 여기.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은 몸을 파는 색시들의 뼈아픈 공간이기도 했다. 아니 요 방에서는 모르는데 그전에 이 옆방에서도 살고 요 안에도 살고 이제 이 집이 커요. 이게 적산가옥이라. 이 지붕 밑에서 60원은 70원은 80원은 90원은 2,000원은 그러니까 한 50원은 살았네. 55년. 예. 여기서 한 55년 살았어, 이 집에서. 조성왕 할아버지처럼 6.25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몰려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전에 정착한 피난민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역전시장에 점포를 차리거나 노점으로 생계를 꾸리기 시작한 피난민들도 많았다. 폴에서 평양에 있다가 평양서 또 후퇴라니까 이제 인천 왔다가 인천서 부산 왔다가 부산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대전으로 또 왔어. 부산 살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반세기 넘게 남루한 살림살이로 버텨온 할아버지의 세월이 벽에 새겨진 4글자
환귀 고향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고향에 한번 간다는 소리지. 고향에 간다는.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리야.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리라고. 여기면은 한 근 60년을 여기 와서 살았으면은 고향 생각이 지금도 당장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요. 예. 어디가 궁금해서 가고 눈에 선하지 그냥. 눈만 가면 눈에 선해 그냥. 고향 산천이 눈에 선하지. 선해 그냥. 할아버지는 그렇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재래시장은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오늘은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고객 유치 특가 판매를 위해 상인들이 앞치마 대신 어깨띠를 둘렀다. 아유, 홍보했어요. 잘 돼야죠. 재래시장에 안 와서 문제지. 젊은 사람들 재래시장 안 올라가죠. 더우니까. 그렇죠. 전단지를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다. 언니, 이거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유, 그럼 맞아. 할아버지, 내일 이 자리에서 옆집과 국가장 굴비 행사하거든요. 노래자랑도 하고요. 전단지 돌리는 일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어디 막 여행 놀러 가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도 전단지를 많이 뿌리니까. 놀러 가는 건지 알고? 네, 그런 건 줄 알고 아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요. 너무 안 받고, 그래서 저번에는 저기 상가에서 상가로 해서 위에까지 싹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몰라요. 근데 딱 이제 차들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하니까 뭐야 해서 입소문으로 하는 거지. 전단지 돌려도 그렇게 그건. 전단지 보고 혹시 이제 오는 사람은 거의 한 20%? 그냥 와서 사가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재래시장 오고 아닌 사람들은 아예 안 오니까. 약속된 특가 판매 세일 시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일반 굴비보다 맛이 좋다는 영광굴비다.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많은 이득이 되고 주민들도 많이 싸게 소비자들도 많이 구입하고 또 시장을 한 바퀴 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죠. 우리같이 상인들도 좋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좀 어떤 게 좀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 행사라든지 특가 판매 행사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우리 재래시장의 약점이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 같은 데 많이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손님들이 시장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또 시장에 가서 이런 행사도 하고 구경도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선착순 판매.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아이고 손님이 많이 오고 다 이렇게 찾아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세일하니까. 그럼요. 앞으로 많이 좀 해주세요. 한번 보여. 실제 한번 보여도 먹어보게 이게 얼마치요? 7,000원이래 이게요. 뒤로 가시라고. 근데 먹어서 맛있으면 싼 거지 뭐 이게요. 진짜 영광굴비면은 싼 거요. 이게. 원래 영광굴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15,000원 소비자 가격 돼 있는 거를 7,000원에 드리고 또 저 나라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30분씩이나 이렇게 드리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덕분에 자주 잘 판다. 이용객이 좀 사람이 좀 많이 왔으면 좀 좋지 않나요? 저희 항상 이런 바람이죠. 예. 아주 좋습니다. 인적이 뜸한 역전시장 한쪽 구석에는 제사 음식 전문점이 들어서 있다. 제사상을
주문하시려고요? 예, 며칠 날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사 음식점을 시작한 지 10년째. 지난 IMF 때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신통치 않다. 한꺼번에 좀 재료를 많이 사잖아요. 아니, 장만을 조금씩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장만하는 게 아니고, 뭐, 생선도 박스로 사고, 이런 것도 이제 두부도 한 판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니까 가격에서 이제 좀 저렴하지. 거기서 이제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남는 거라고 해야지 내 인건비. 주부들 집에서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희도 이제 장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역전시장을 찾은 두 자매.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요. 어디 뭐 날 뜨거운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언니가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자주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왔어. 여기를 처음 왔어. 그렇게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자주도 못 가고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아유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세상을 좋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겠다고 막. 기분 좋게 시장 곳곳을 둘러보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때가 다 됐다. 내친 김에 시장에서 요기를 할 생각이다. 언제 와서 먹어봤네, 배?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친정엄마 생신 잔치상에 올릴 물품들을 꼼꼼하게 점검해본다. 즉석에서 갈아낸 콩물, 허름한 재래시장의 식당들이 그렇듯이 맛으로 승부한다. 입맛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한다.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에 오래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여간 좋잖냐. 아주 쫄깃쫄깃하니. 금방 삶아서 해준 기라 여간 쫄깃쫄깃하고. 옛날에는 집이 적으니까 마당에다가 그냥 멍석 피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상 넣고서는 뭐 수제비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고 그때 진짜 좋았죠. 그리 국수 먹으니까 옛날 추억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아요. 전통 재래시장에는 어디에나 명물이 있기 마련이다. 역전시장의 명물 빨간옷 아저씨. 오늘은 몸빼 바지에 짝짝이 신발까지 신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차례 얼굴을 내밀었던 빨간옷 아저씨. 이제 그의 남다른 옷차림과 구수한 입담에 끌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꽤 많다. 3초 이제 3초. 1,000원. 이렇게 입으셨네. 1,000원. 더워서 몸빼 하나 사 입었어. 아이고 아저씨 5,000원 지금 몸빼 하나 사 신으라고 입었어. 그냥 뭐 양 신발도 짝 신발에다가. 검정백은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주로 빨간 거. 빨간색? 네. 이 시장에서 빨간 옷을 입으면 좀 힘이 나요. 힘이 좀 나고 장사하는데도 기분도 좋고. 근데 검은 옷을 입고 하면은 힘이 없어요. 한 빨간 옷은 한 몇 년째 입고 계시는 거예요? 한 20년 좋다고 봐야죠. 20년째? 네. 원래 어릴 때도 빨간 거 좋아했어요. 빨간옷 아저씨네 채소 가게는 역전시장에서 유일하게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손님들이 옛날엔 저울 달아주고 좋아하는데 지금은 여기 더 서로가 바쁘니까 저울 달아주기 싫어요. 그냥 얼렁 주는 거. 그래도 자기들이 알아요. 벌써 이게 400g 하는 걸, 이게 한 건이 400g 하는 걸. 근데 저걸 다 벌써 미리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어떤 때는 뭐 본전도 팔고 어떤 때는 좀 냉겨도 팔고 그러는데 날씨가 더울 때는 그냥 빨리 끝나고 말으려고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채소들이 시들어 팔지 못해 버리느니 푸짐한 덤으로 인심을 쓴다.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저울도 없이 덥석덥석 고치며 상추를 담아내는 손큰 빨간옷 아저씨. 재래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친풍경이다. 얼마 1,000원치?
천원치? 이 언니처럼 천원치나 팔아줘. 500원치 이거. 나 비닐값도 못해. 아유, 느낌 많이 풀린다. 대한민국 어딨냐고. 이런 사람이 애국자야. 뭐, 딴 사람이 애국자인 줄 알아. 뭐. 소비자한테 잘하는 게 애국자요. 뭐가 애국자인 줄 알아. 오랜 세월을 버텨온 역전 시장에는 사람살이가 있다. 기흔한 에어컨 바람도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한여름 더위를 온몸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힘겨움 속에서도 희망처럼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힘겨운 삶을 꼿꼿하게 버텨나가는 사람살이가 있다. 역전 시장에서 40년째 채소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 김문자 할머니. 맥이 쏙 빠지는 한여름 더위에 견디기 힘든 것은 채소들도 마찬가지다. 하루 저녁 잘 먹냐, 막 팍팍 썩어나가. 채소라. 버리는 것도 많겠네요. 그럼. 버리는 것도 많고. 하나하나 틀려. 하나하나 장사가 틀려. 더 말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역전시장에서 유일하게 아들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를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다. 늘 마주보고 장사했던 남편 대신 아들이 있어 그나마 힘든 시간을 버텨나가고 있는 김문자 할머니다. 이게 맛바라 보고 이제 하루 종일 하면은 좋지 뭐. 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올해 이제 뭐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게 불편이지. 내가 봐줘야 되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뭐. 아들은 착한데 그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하면 또 술 한 잔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네. 근데 그게 불편한 거야.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그래도 아들이 있어 든든하기만 하다. 몇 해 전 힘들게 다니던 회사를 접어두고 속 편하게 시장 일을 시작한 아들 인식씨. 참치는 6만원 구조량을 어디가 쓰는? 알겠습니다. 대파 몇 단에 불과할지라도 군소리 없이 배달해주는 성격 좋은 인식씨. 그는 요즘 역전시장 상인회 일에 힘쓰고 있다. 그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몸담아온 역전시장을 살려보겠다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연세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물려받았다고 봐야죠. 근데 재래시장이 요새 경기도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은데 물려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산지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물건이 이제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좋고 싸다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덜 타요, 저희는. 뭐 시장에서 갖다 파는 물건도 있긴 있지만, 산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다고 봐야죠. 어려서부터 남달리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인식씨는 시장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오고 있다. 재래시장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다 나이 드신 어른들밖에 없고. 그래, 시장에서 매일 보는 게 이제 장사하는 모습, 매일 그런 거니까 어렴풋이 생각나서 그냥 조금 써봤어요. 작은 나무 판자 위로 비가 내린다. 야윈 생선 한 마리가 목을 축이고 할 일 없는 주인이
성냥개비처럼 마냥 서 있다. 오는 봄에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나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눈 대신 비가 내린다. 말라 비틀어진 마늘 한쪽에서 첫싹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3시. 자동차 불빛조차 뜸한 고요한 새벽이지만 역전시장 대로변에서는 하루가 시작된다. 이 시간이 되면 대전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농산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역전 주변에 생긴 건 그 전에 이제 완행열차라고 해가지고 충북선, 호남선 완행열차가 이쪽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대전역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집결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산지에서 직접 열차를 통해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지금 이제 시내버스라든가 시내버스는 좀 운행이 좀 늦으니까 새벽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새벽장을 열어나가는 이들은 그날 농산물을 싣고 나오는 노점상들이 대부분이다. 새벽에 좀 나와서 일하시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잠자는 시간 하루에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몇 시에 나오세요, 여러분? 저녁 5시에 나가서 네. 9시, 10시까지 물건 받아서 밭에 가서 실어다 놓으면은 네. 집에 들어가서 닦고 잘 나가면 12시에요. 밥 먹고 잘 나가면. 밥 먹고 자려고 하면? 네, 12시지. 거기서 뭐 몇 시간 자요? 네. 지금 2시 반이나 3시 되면 나오잖아. 네. 나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이고 나오면은 네. 아침 9시까지, 10시까지 또 한다고. 아, 그럼 낮에 잠이 오나. 네. 잠이 안 오지. 그러면 그냥. 물건도 채 정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파라솔 하나로는 부족하기에 비닐을 더 씌운다.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겪어야 하는 노점상들의 고충이다. 한여름에는 비오는 날의 소금 장수처럼 고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꼬박꼬박 새벽장에 나서는 노점상들이다. 여름에는 다 작업해오자마자 날 뜨거워서 물러서 다 버려야 되고 네. 겨울에는 얼어 터져서 제대로 못하고. 아유, 고생만 하시는 거요? 야채 장사가 그래요. 이 시간이 되면 점포를 갖추고 있는 역전시장 상인들 역시 하루 장사 준비로 바쁘다. 30살에 시장 일을 시작한 목경순 씨. 올해 65, 35년의 세월을 장바닥에서 보냈다. 장사 좀 그래도 이게 재래시장이잖아요. 재래시장은 더 안 돼요. 다 마트 같은 데 가지. 그리고 비가 오거나 하면 더 가고. 그래도 새벽에 나오는 어떤 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하라는 거지. 잘 되기를. 나오면서. 오늘 장사가 잘 돼. 근데 비가 오거나 하면 또 잘 안 되고. 걱정하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오늘 장사 잘 안 될 것이다. 근데 월요일 날은 좀 아무래도 좀 나아요. 이제 하루 장사가 시작되잖아요. 일요일 날 하루 쉬고. 그래서 좀 낫다고 생각하지. 또 화요일 날은 또 장사가 또 보편이 덜 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해, 장사하는 분들은. 또 금요일 날이야. 토요일 날 정도는. 지금은 토요일 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 하는데 옛날하고 틀려서. 장사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날이 밝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문조차 열리지 않는 이른 아침. 발빠른 노점상 할머니들 또한 제자리를 잡은 지 이미 오래다. 비가 내려도 점포가 없는 노점상들은 자리를 뜰 수 없다. 따로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종종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애들은 키웠으니까 이제 둘이 이제 싸는 거예요, 갖다가. 반찬도 사가고,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예. 잔치하면 부주도 하고. 할 일이 많네, 버릇도. 예, 부주하는데 돈이 자다가. 아유. 생활비보다요. 예. 그거 부주하는 돈이 예. 제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시골이니까 맨 농사져서 먹고 생활비 별로 안 드는데 예. 부주하는 데가 많이 들어가.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갚아야 하잖아. 그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면서 노점의 활기가 넘치기 시작한다. 좌판을 펼치고 있는 노점상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그날 팔아 넘겨야 할 소박한 농산물들이 대부분이다. 물건마다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재래시장. 소비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재래시장, 그것도 노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 일찍 나오면 뭐가 좋아? 제일 싱싱해. 상추도 얼마 좋아해 봐. 싱싱하니. 근데도 싱싱하고 좋고. 금액은 좀 어때요? 가격은? 가격 싸지요. 여가 제일 싸요. 싸요. 아파. 텔레비 나오고 생겼네. 원래. 사람이 산다는 게 다 열심히 해야지. 뭐 하루 살고만 그냥 있건 말건 벌어도 돈 있지 없건 아니요. 네. 장사하는 사람은 돈은 그렇게 붕어든 아니에요. 네. 솔직히. 네. 이렇게 뭐 직장 생활보다 장사하는 사람 돈은 항상 많이 들지. 그래도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뭐. 개발과 함께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역전시장의 또 다른 명물 고운계란집. 부화에 실패한 달걀을 삶아놓은 고운계란은 사라져가는 먹을거리 중에 하나다. 그 오래된 입맛에 끌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계란은요, 네. 먹들 못해 매서. 목매서? 예, 목이 매서. 근데 이거는 목이 매더라네.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사 먹으러 그 먼저서 뭐 서울 써도 오고 부산 써도 오고 그래요. 가는 질주에 모두 사가지고 가요. 여기서? 그럼요. 장바닥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할 무렵이면 주막집이 제일 큽니다. 1,000원짜리 잔수를 팔고 있는 이 선술집 또한 역세권 개발과 함께 사라지고 고향의 맛, 우리 엄의 된장 맛, 그냥 끈끈한 정, 그냥 조금씩 덤으로 주는 거, 이게 끈끈한 정이었는데 지금 뭐 어디 가면은 그냥 뭐 카드 딱 긋고 애는 일이 없잖아요. 여기 뭐 조금 좀 도와준다 그러면 이거 내가 농사 진 건데 덤으로 줄게. 다음에 와.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한 대파 하면 한 대파 탁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덤으로 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줌마들 좀 더 줘야 뭐 또 더 주고 옆에 번데기 사러 왔다가 딱 보면 하나씩 주워 먹거든요. 그거 잡수라고 옆에 치운까지 주고 컵라면 게 5,000원 받더라. 그러니까 번데기 한 마리 더 사놓고 지나간 거예요. 역전시장에 갑자기 반짝이 무대복 차림의 젊은 악사들이 등장했다. 오늘은 역전시장 사람들을 위해 노래 자랑이 있는 날. 행사를 앞두고 젊은 악사들이 한껏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중이다. 비좁은 시장 골목에 조촐한 무대를 꾸려놓고 노래자랑 반주를 하게 될 밴드까지 마련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역전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다.
이 행사는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역전시장에 쇼핑을 하러 나오신 분들, 장보러 나오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노래 자랑이 시작되자 무대에 시선이 쏠린다. 젊은 아줌마에서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역전시장 가수들이 다 모였다. 웃으면서 세상이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에 밀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재래시장 사람들. 시장 사람들은 고추보다 매운 힘겨운 인생살이를 잠시 내려놓고 한바탕 흥에 취해본다. 역전시장을 찾는 수많은 발길들. 크고 작은 점포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에서부터 좌판을 펼쳐놓고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역전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역전시장은 삶의 전부였다. 이른 새벽 창바닥에 나와 자식들 입히고 먹여가며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다. 일ring이들 바라는 거 없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해서 저들끼리 재밌게 사는 거 그거지. 내가 벌어서 새끼들한테 수분이지 말고 써야 되고 영감도 보태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없어지면 상상도 못해 그거지. 너무 좋아요. 보니까 그냥 사람 사는 거 같아요. 그냥 사람 사는 그 냄새라고 그럴까 뭐 다 활력이 있잖아요. 이런데 시골 동네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편하게 살으려고 하지 않고 다 고생하고 막 덥고 춥고 막 이러면서도 이 재래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역세권 개발과 함께 빛바랜 사진 속으로 사라져갈 대전 역전시장. 역전시장은 말하고 있다. 세상의 희망은 개발이 아닌 고된 삶을 견뎌나가는 사람살이에 있다는 것을.